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광쌤의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 물리학 2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그 물리학 2에서는 물체 운동을 1하고 2에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평면상의 운동, 그래서 이제 물리학 1에서 공부했던 그런 운동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원운동을 따로 공부합니다. 원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2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이제 원운동을 이제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오늘 시간에는 또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여러분 물리학 1 처음 공부할 때 나왔던 변이, 속도, 가속도 이거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위치 변화예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양으로 나타낸 것,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항상 변화와 결과라 그랬죠. 그래서 변이를 나타내는데,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우리가 벡터라는 스킬을 하나, 좀 업그레이드된 스킬을 하나 공부했으니까 이제 벡터로 표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을 이어갈 때, 특히 P에서 Q로 이동하는 거, 그럼 P에서 Q의 이동 거리는 요거죠. 선생님 그린 거. 근데 변이를 구하는 거니까 P에서 출발해서 Q까지의 직선거리, 결과만 따지는 거예요. PQ의 변이를 한번 나타내보자. 요거를 나타내는데, 엉뚱하게 지금 이 어떤 이 평면상에서 이 부분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XY 평면 있으면 뭐 X, Y, 이렇게 하게 되면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P점에 X 얼마, Y 얼마, Q점도 X 얼마, Y 얼마, 막 이래가지고 이거의 길이를 또 뭐 피타고라스 써서 해야 되는데, 벡터로 표현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 R하고 표현해, R1이라는 벡터로, 그 다음에 R2라는 벡터로 해가지고 P점까지의 R1 벡터, Q점까지의 R2 벡터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와서 여기 온 거니까 결과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온 거, 그렇죠? R2 벡터 요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그냥 그대로 풀었으면 R1 벡터, 이 벡터라는 거는 화살표로도 표시하지만, 자, 이렇게 화살표로도 표시하지만 이렇게 물결로도 표시합니다. 이게 대학 가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화살표를 선생님이 잘 못 그려서 그렇습니다. 잘 그리네. 잘 그리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데, 이걸 한 번, 두 번, 한 번 끊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R1 벡터에서 보세요. PQ라는 선분을 더해주면 최종 결과가 R2 벡터가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벡터 합성해서 지난 시간 삼각형법으로 이제 했던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삼각형법이 조금 더 편하다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변이, PQ 변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PQ. 이제 얘네들 좀 지울게요.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을 지워서 이렇게. 그렇죠? 요 PQ,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렇다면 요거 그대로 써주면 PQ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R2 벡터에서 R1 벡터를 빼주면 된다. PQ는 이거 이렇게 뒤로 넘기면 되죠. 그럼 이걸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이 PQ라는 것은 R2 벡터에서 R1 벡터를 빼주면 되죠. 그럼 R2 벡터가 이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지우고 새로 가겠습니다. 자, 새로 갈게요. 되게 뭐 어려워 보이는데 기준을 5점으로 잡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PQ라는 벡터는 R2 벡터에서 R1 벡터를 빼주면 되는데, 이 R1 벡터의 마이너스, 이거 합성이거든.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 R1 벡터는 요거 화살표만 거꾸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에 꼬리를 연결해서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화살표 거꾸로 간 요 녀석을 이렇게 수평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자, 보세요. 경로를.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결과만 따지자. 여기 와 있네 이거잖아요. 그거 수평 이동해주면은 여기 델타 R이라고 되어 있는 PQ 변이가 되죠.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5점을 향한 벡터로 했을 때 요 P점을 나타낸 벡터에서 나중 Q점을 향한 벡터, 그러니까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주면 그 변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나중에서 처음 빼주면 그 사이값 나온다는 건 똑같은 거를 벡터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뭐 한 거다? 벡터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요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변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표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게 있어요. 속도는 뭐냐면 변이 변화의 시간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변이 변화는 알겠다고 얼마만큼 변하는데 그거의 시간적 해석이라 해가지고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거는 강도가 되고 세기가 돼요. 모든 물리에서 물리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강도와 세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일 같은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일의 효율 바로 일률이 되거든요. 100만큼의 일을 했어. 알바 A하고 알바 B가 100만큼의 일을 했는데 그냥 똑같이 임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바 A는 100만큼의 일을 똑같이 해서 여기 있는 물건을 저기까지 100개를 다 옮겨놨는데 이 알바 A 같은 경우는 이거를 1시간 안에 다 옮겼어. 근데 알바 B는 5년 안에 옮겼다. 이걸 5년이니까 5시간이나 합시다. 5년 너무 심하게. 그럼 이 효율이 얘는 그렇죠? 100이라는 효율이지만 얘는 20이라는 효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이런 거 효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이가 변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이거야. 그럼 결과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물리는 결과를 따지는 거야. 근데 결과만 따지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 A도 서울에서 B까지 갔고 B도 서울에서 B까지 가는 게 아니고 A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B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결과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A는 1시간 만에 갔는데 B는 10시간 만에 갔다. 그 차이가 발생하죠. 그거를 시간이라는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을 따지는 거. 그래서 시간으로 나눴을 때 그게 커진 값을 가진 거니까 그게 강도와 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빠르기라고 얘기하죠. 빠르기인데 변이 변화의 강도입니다. 얼마나 변이가 확 변했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이게 더 센 거다. 속도가 빠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 속도라는 것은 이 변이 변화의 시간적인 시간적 해석입니다.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빠른 거죠. 근데 일반적인 거는 그냥 변이 변화에서 전체 시간 흐른 시간 해주는 거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순간 속도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리미트 선생님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쓰는데 리미트 LIM 이렇게 쓰면 되죠. 리미트에다가 요 델타 t라는 것을 거의 0에 가깝게 보내자. 그러니까 순간은 이 그냥 평균하고 순간은 이건 완전히 형태는 똑같은데 이 평균 같은 경우 시간 간격이 좀 널널한 거예요. 대부분 1초만 잡아도 널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0으로 보내는 것처럼 순간 여기 1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다고 해보죠. 근데 시작한 다음에 0.0000001점 요것밖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보이겠지만 그때 변이 변화를 이거 보이질 않네요. 어쨌든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변이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순간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 미분 이거 리미트 취해가지고 순간 속도 계산하라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이런 의미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속도는 뭐냐면 이제 변이해서 시간적인 해석을 한번 해주고 이 속도도 또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또 강도를 따져보겠다 해서 이거 시간적인 해석. 그래서 속도 변화의 시간적 해석이다. 마찬가지로 속도 변화의 강도 세기. 아까 속도란 거는 변이 변화의 강도였으면 가속도는 이 속도 변화의 강도 세기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다 이거 하나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F는 MA 이런 식으로 외웠겠지만 이 가속도라는 게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힘의 효과다. 힘의 효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힘의 효과라는 건 선생님만 쓰는 말인데 가속도가 클수록 힘에 대한 효과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 순간의 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V1 그 다음에 Q점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그럼 얘 지금 가속도를 말하게 되면 속도 변화의 시간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럼 속도 변화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중에서 처음 벡터를 빼주면 되거든. 그럼 V2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에 빼주려면은 방향만 반대인 거 되면 되죠. V1. 그렇죠? 요거에 마이너스. 요걸 갖다 붙여주면 더해주면은 그냥 V2 빼기 V1이 되는 거죠. V2 빼기 V1 요게 되는 건데 요거 갖다가 또 움직여가지고 요걸 또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평행 이동 해가지고 그럼 요거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속도 변화의 성분이고 요걸 시간으로 한번 해석해주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바로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꺾였다는 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 방향 속도 방향 꺾이기 위해서는 야 가지마 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분석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물리원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뤘는데 이제 평면으로 확대해 보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벡터를 써서 계산하고 이런 거는 물리2에서 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리학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다. 세 가지 등가속도 이제 운동에 대한 요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평균 속도 하나로 충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해를 통해서 완벽하게 선생님이 유도를 했었죠. 여기 보면 광쌤의 등가속도 운동 공식 만들게 해가지고 광쌤의 머니 법칙, 이거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버느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초기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막 돈을 매일매일 벌죠. 그랬을 땐 최종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걸로 나타내는 게 바로 요거기 때문에 절대 외우지 말고요. 꼭 요 강의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력장에서 이제 직선 운동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자유낙하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이 없는 상황이에요. 초기 자본이 없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자 쳐가지고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이자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연지가 아래로 던진 거는 초기 속도가 있다는 건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하루에 얼마씩 버느냐에 따른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연직 위로 던진 거는 초기 자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죠. 버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 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 공식이 없어도 그냥 암산으로, 예를 들어 3 더하기 4 하면은 손가락 3개 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4개 펴서 다 세서 7,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 완전 어린애들 하는 거잖아요. 셈에 대한 게 아직 깨우쳐지지 않았을 때 그게 공식 대입하는 게 바로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3 더하기 4는 얼마? 그냥 7 나오죠. 이거 떠올립니까? 손가락 핍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못 믿는 거야, 자신을.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거를 공식을 안 쓰고 이거 3 더하기 4는 얼마? 7 하면 우와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 천재 아니에요? 아니면은 손가락 피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학생들의 반응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네, 그냥 이게 개념이에요.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암산으로 다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차원으로 얘네들의 운동하는 거를 분석하겠다.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요것만 하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만 했는데 이걸 다 이제 둘 다를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래프들 보이죠? 요거 그래프, 요것도 선생님이 특강을 한 20분짜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물리면역치료 8일차 그래프 분석, 혹은 그래프 특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프 특강, 요걸 검색해 가지고 광쌤 그래프 특강 하게 되면 요거 한 번만 보면은 그래프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물선 운동이에요. 이 포물선 운동은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까 봤던 광쌤의 머니 법칙 있죠?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포물선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과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쉽고 요게 좀 더 어렵다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게 더 쉬워요. 요걸로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선생님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릴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광쌤의 포물선 운동 완벽이에요. 요거 딱 검색해서 공부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포물선 운동이건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요것만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 보면 줄줄이 무슨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수평도 달기가 어떻게 되고 이거 공식들 다 줄줄이 외우는데 최공시간 하나만 뽑아내면, 마찬가지로 옆으로 던진 것도 최공시간만 하나 뽑아내면 나머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 공식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유도한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거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쭉쭉쭉 쓰면 그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공식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광쌤의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 만들기, 그렇죠?
그 부분 광쌤의 머니 법칙 만드는 그 유도 과정이 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이건 모든 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뭐든지 채공 시간만 구하면 나머지 건 다 여기서 유도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채공 시간.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바닥에서 던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기 요 과정, 이 전체 과정. 얘가 공중에 떠 있을 때까지 그때의 운동을 분석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시간까지 분석하는 거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광쌤의 그 머니 법칙 얘기했을 때 30으로 던졌어요. 몇 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하죠? 3초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식을 떠올리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 더하기 4를 계산할 때 7이 바로 안 나오고 갑자기 거기서 손가락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50으로 던졌어요. 몇 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합니까? 5초예요.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 밑으로 던집니다. 던져 올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20으로 던졌어요. 2초 만에 속력 얼마? 40이에요.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잘 보세요. 자, 위로 던져 올리는 걸 살펴볼게요. 아까 30으로 던졌죠. 그런데 10씩 속력이 빠져. 이게 중력 가속도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면 처음에 던진 속력 V, 그다음 중력 가속도 1초에 10씩 빠진다. 얼마씩 버느냐 이거거든. 그럼 얼마? 3초가 나와. 이게 바로 시간 T예요. 이렇게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어색해 하는데 봐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 수학적으로 그냥 양쪽에 G를 곱해주면 V는 GT 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줄게. AT 하면 V는 AT. 이건 익숙하죠? 외웠다는 얘기야.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V는 AT, V는 AT. 이게 입으로 입으로만 외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채공 시간이라는 거는 최고점에, 지금 이 포물선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처음에 던진 속도, 위로 던진 속도에서 중력 가속도 나눈 거에 곱하기 2만 하면 최종 채공 시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해갑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위하고 옆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눠서 생각한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세타라고 놓으면 이 VO라는 값에다가 코사인이 X좌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VO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해준 게 바로 X좌표. 그 다음 VO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는 게 Y좌표. 그러면 위로 가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는 바로 이 Y좌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던졌냐? 아까 30으로 던졌다는 게 이거거든. 그럼 채공시간 어떻게 되냐면 VO 사인 세타로 던졌고 얼마씩 빠지냐? 10씩 빠진다. 최고점에 도달하는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채공 시간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거의 2배. 끝난 겁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이라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최고 높이 거리니까 다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라고 둘 다. 그럼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거리는 뭐야? 속력. 자, 글씨가 안 써지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근데 얘가 운동하는 시간 이미 구해놨어.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력만 구하면 되는데 속력이 변하지. 그럼 변하면 뭘 해라? 평균을 구해라. 끝난 거지. 그럼 얘도 유도해 볼게요. 최고 높이. 처음 던질 때 얼마의 속력? 이제 평균 속력 구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은 이미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봐봐요. 평균 속력인데 처음 속력이 VO 사인 세타로 던져 올렸어요. 나중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0이에요. 그게 절반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었죠. 시간 얼마? 최고점 높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2번 하면 안 되지. 한 번만 올라갔을 때니까 곱하기 G VO 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 이걸 뭘 외워? 자, 수평 도달 거리는 이쪽으로 던졌죠. VO 이것도 속력 곱하기 시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속력이 VO 코사인 세타로 계속 일정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얘는 힘을 안 받아요. 얘가 계속 힘 받으려면 내가 얘를 계속 쫓아가면서 밀어줘야 돼. 얘는 영원히 이렇게 갈라 그래. 영원히 쭉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문제는 수평 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아무런 힘을 안 받으니까 내가 밀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수직 쪽으로는 지구란 놈이 있어서 계속 밑으로 가지마 해가지고 쭉 못 가고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수직적인 성분으로는 속력이 변해. 그래서 평균을 내주는 거야. 근데 수평적인 거는 안 변해요. 그냥 VO 코사인 세타로 그대로 가. 그럼 봐봐. VO 코사인 세타가 속력이야. 평균도 구할 필요 없어. 구해봐야 어차피 똑같아. 안 변하니까. 그때 시간은 얘는 여기서부터 최고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채공 시간 이거 그대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G 그 다음에 VO sin 세타 곱하기 2. 그럼 여기 앞에다 2를 써줄게요.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그거 이거예요. 이거 뭐 삼각함수 공식 해가지고 2세타로 넣어준 것 뿐이지. 끝났잖아. 그냥 뭐예요. 초등학교 개념으로 한 거예요. 초등학교 개념으로. 이걸 왜 외우고들 있어. 최공시간, 최고높이, 수평도다. 그러니까 이게 암산으로 된다니까요. 사인, 코사인 나와봐야 뭐 30도, 60도 나와가지고 그냥 계산 편안한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다고.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자,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도 채공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던진 높이가 우선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예의 타고 던졌다. 그럼 얘는 영원히 이렇게 가야 돼. 똥똥똥똥똥똥똥똥 영원히 가야 되는데 밑에 쪽으로는 똥똥똥똥 점점 빨라진다고. 왜냐하면 지구란에가 있어서 계속 힘을 주기 때문에 변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걔네들을 합성시킨 게 지금 이런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선 던진 높이라는 게 h라고 주어져요. 여기는. 그럼 똑같아. 채공시간을 구해볼게. 처음에 초기에는 이게 우선 0이죠. 그러면서 밑으로는 점점 채공시간 하여튼 수직적으로 보면 돼. 얘가 바닥에 닿기 전까지. 그러면 10씩 얼마씩 며칠 동안 벌었느냐. 땅바닥에 닿기 전까지 요 t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평균 속력이죠. 곱하기 얘가 어떻든 요 시간 t만큼,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우고 t만큼 이동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동거리 h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분의 1 gt 제곱이 h가 되니까 채공시간 t를 구하는 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채공시간 t는 2hg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게 채공시간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던진 높이 뭐 우리가 계산한 건데 이거 똑같이 한번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던진 높이 같은 경우 t초 동안 이만큼 동안 얘가 운동한 거죠. 그러면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 gt 그의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이 얼마라고 또 t가 여기다가 루트 뭐 하는 거야 이거 할 필요도 없는데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t도 요거니까 요거 곱해주면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g에다가 t의 제곱이 되니까 g2h가 나오죠. 그럼 샥샥샥 없어지면 h 바로 나오잖아. 계속 그 얘기야 그 얘기. 지울게. 이거 흉측합니다. 뭐하라.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결과적으로 수평 속력은 V5로 던졌다고 지금 초기 조건 주어져 있죠. 얘는 안 변한다니까. 그리고 시간 여기 라지티로 돼 있는데 주어진 시간 우리가 채공시간 구했잖아. 땅에 닿기 전까지 얼마큼 운동하냐면 g분의 2h 시간만큼. 끝났죠. 끝났어요. 이게 단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물선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광쌤의 머니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돈 버는 거, 그리고 이자 계산하는 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중학생만 돼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돼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이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괜히 요란해 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계속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